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소영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대법원 쟁점 판례로 소개해 드릴 것은 그 포스코 협력업체 불법 파견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 설명드리기 전에 이 판결의 의의 및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판례가 갖는 의의는 우리가 제철 공정의 원하청 관계에서 이 최초로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는 이제 그러한 점에 그 의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1심과 그 지방법원이죠. 1심과 원심 대법원, 그러니까 1심의 결론과 그 원심 및 대법원, 즉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결론이 전혀 다른데 그 요건 사실이 동일하고 또 그다음에 판단 근거로 삼은 법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는 것에 또 이 판결의 어떤 그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포스코는 그 철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양 제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결이 그 같은 날짜에 두 개가 내려졌는데요. 사실은 그 뭐 어떤 쟁점은 약간 다른데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그 우리가 소개할 때 이 판결이 두 개지만은 이제 하나만 그 대표로 소개를 하는데요. 저도 역시 여기에서 그 2016-40439 판결을 1사건으로 그다음에 2021-21638 판결을 제2사건으로 그 칭하기로 하겠습니다. 제1사건과 제2사건의 원고들은 모두 그 피고 포스코와 이 사내협력작업 계약을 체결한 이 하청업체, 즉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이제 광양 제철소에서 그 아변 공정을 수행하는 뭐 열연, 냉연, 도금 공장에서 공장 업무를 이제 주로 하는데 그 공장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장 크레인 또 지게차 등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아주 무거운 물건들을 이제 운반하고 또 기타 부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제품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창고 내에서 유인 크레인을 이용한 이제 운반 작업 및 기타 부대 작업 등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고요. 근데 이 두 사건의 원고들은 이 사내협력업체들과 즉 하청업체들과 피고 포스코 사이에 체결된 그 계약, 협력작업 계약의 실질이 사실은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의사의 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제1사건의 원고들은 포스코가 2년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크레인 운전 업무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구파견법에 따라서 이제 구파견법 그 6조 3항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의 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 날부터 그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포스코는 자신들을 그 2년 초과해서 고용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다. 그 직접 고용으로 의제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제2사건 원고들 중에 또 일부 근로자들은 거의 같은 취지인데요.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하고 또 그 나머지 일부 근로자들, 이 사람들은 2013년 내지 2014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자신들을 그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했다. 즉 파견법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그것은 직접 고용해야 된다. 즉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자신들은 그 직접 고용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고용 의사의 표시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1사건과 제2사건의 각 1심은 즉 각 지방법원들은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이 포스코와의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그 원시민 고등법원 또 나아가 대법원에서는 이 근로자들의 즉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이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이 사건의 쟁점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하나는 그 도급이냐 파견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나머지 쟁점들은 뭐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쟁점 첫 번째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들 즉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즉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협력 작업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사의 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과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건의 특징은, 이 판결의 특징은 그 MES 전산관리 시스템, 지금 철강업이든 제조업이든 뭐 어떤 업종이든 간에 이 전산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그 업종은 없습니다. 즉 MES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그 작업 정보 제공 등을 원청 회사의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보고 협력업체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파견 관계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그 MES를 통한 작업 정보 제공 등이 그 원청의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는 도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MES의 성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판결에서 이 사건에서 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는 결국 MES 전산관리 시스템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쟁점들은 이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평석은 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어떤 쟁점인가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제 파견 근로자가 구파견법에 따라서 직접 고용이 의제되었다가 주장하면서 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 계속 중에 이 소송이 워낙 오래 끌었거든요. 수년 동안 끌었는데 이 소송 계속 중에 이 정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 이 해당 소송이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확인의 소라고 하는 것은 즉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확인 판결을 이제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쟁점이었고 세 번째 쟁점은 이제 그 구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제 이후에 이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 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이 의제가 되느냐가 이제 쟁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쟁점은 이제 첫 번째 판결의 그 사건의 원고들 중에 워낙 이제 그 몇 년 이제 끄는 바람에 오랜 시일이 지난 일부 원고들의 그 소송 제기가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이 사건 제2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쟁점이 되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쟁점은 이미 기존의 그 판례법리에서 다 결론이 난 것이고 그것을 다만 파견 관계에 적용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판결 요지 및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사건, 그러니까 2022년 7월 28일 2016-40439 판결의 판결 요지 및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구파견법이라고 하는데 그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어서 2007년 7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제가 계속 구파견법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구파견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이란 것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의 계약이죠. 그러한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이제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그런데 이때 그렇다면 이제 이 파견 관계를, 이 법률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파견 관계에 대한 아주 대표 판례를 이제 제가 길어서 좀 잘랐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로 그 판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파견 관계인가? 즉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이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들을 대법원이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즉 이 사건과 같이 이제 그 파견 사업주가 이 근로자들,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죠. 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3자, 즉 포스코를 위한 그 사용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가 있고 협력업체 내지 하청업체가 있고 이 근로자들이 있죠. 근데 이 근로자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근로자들은 어디까지나 그 파견 사업주의 근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 사업주인 포스코가 이제 일을 시킨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도급이냐, 아니면 파견이냐, 이제 이럴 때 이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대법원이 그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글씨로 해놓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붙인 계약은 협력계약이죠. 뭐 도급이죠. 근데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하는가.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사용사업주, 포스코죠. 포스코가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가. 요거 이제 여기에 MES 그 전산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끼어 있다는 거죠. 이 판례 맞아 설명하겠습니다.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즉 그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들에게, 즉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그다음에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서 공동 작업을 하는 등 그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 이 원고들이, 즉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서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이 사건에서는 그 협력업체 그 사용자들, 즉 이 원고들이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그 하청업체 그 사장들, 원고용주가 이와 같이 뭐 교육훈련을 시키고 뭐 근로시간 같은 것을 결정하고 그러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그 다음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니까 포스코의 근로자들의 업무랑 이제 구별이 되는가. 그 다음 그러한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제가 아까 사안의 개요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업무들이 과연 뭐 크레인을 이용해서 운반 작업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즉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애초에 체결한 그 협력업체 사장들이
독립적 무슨 회사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도급인지 파견인지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5년 2월 26일 판결이죠. 근데 1심이나 그 지방법원이나 원심인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나 모두 동일하게 이 판결을, 이 2015년 이 대법원 판결을 그 기준으로 이제 이 사건을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판결 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대법원은 그 피고는 원고들이, 즉 포스코는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이 원고들에 대해서 구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포스코와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자 파견 관계를 도급이 아니다, 파견 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정한 이유를 몇 가지 이제 판결 이유로서 이 대법원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즉 MES를 통해서 포스코는 포스코의 제품 생산 과정과 조업 체계가 관리되는 방식이 정착된 이후에 이 포스코는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즉 운송 대상과 운송 순서, 운송 지점 등을 이 전산관리 시스템 MES를 활용해서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 피고가, 포스코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맡길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순히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것을 첫 번째 이유로 삼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원고들은, 즉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 MES를 통해 전달된 작업 대상 및 작업 순서에 따라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데 이들에게, 이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법원, 2015년 대법원 판례가 근로자 파견인지 도급인지 그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이 사용자의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 그러니까 MES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이제 지시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이 대법원이 본 것입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나 원고들이 작업 순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작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방법원 1심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협력업체나 원고들이, 협력업체나 근로자들이 작업 순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 MES가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심과 원심 및 대법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협력업체 사장이나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떤 재량권, 그러니까 1심은 지방법원은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원심과 대법원은 그러한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치 않다. 그와 같이 본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크레인 운전을 통해서 그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그 아변 공정 자체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양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되기 어렵다. 그리고 크레인 운전 업무의 작업 성과는 전체 아변 제품 생산 공정의 소요 시간과 작업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이 피고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그 파견으로 본 이제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피고는, 그 포스코는, 그리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 또 크레인 운전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또 피고 포스코는 그 천장 크레인 운전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탑승할 크레인과 또 그다음에 무인 크레인, 무인화로 운영할 크레인 등을 정하였고, 또 피고가 제시하여
즉 포스코가 제시하여 그 협력 작업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작업 사양서에서는 작업별로 투입될 직무별 인원 등을 정하였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포스코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는 마치 도급과 같이 뭐 작업 성과나 작업 물량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직무별 투입 인원수를 예상해서 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 원고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크레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작업 표준에 따라서 단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2015년 대법원 판례가 그 정립한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이제 이 대법원이 지금 이 판례가 쭉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이제 이유는 판결 이유는 이제 그 포스코와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관계를 근로자 파견으로 본 판결 이유죠. 다섯 번째 이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피고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설비인 천장 크레인, 코일 등 운반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그 MES 전선관리 시스템은 모두 이 포스코가 소유하고 관리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뭐 전문화를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작업 능률 향상을 통해서 뭐 사업 영역을 개척한다든지 뭐 추가적인 이윤 획득의 기회를 얻는 등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판결 이유를 제시하고 포스코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관계를 실질적인 관계는 파견 근로 관계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실관계나 그 쟁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석을 하겠습니다. 이 제1사건과 제2사건이 이제 쟁점이 4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3가지는 이제 기존의 법리를 파견 관계에 대입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만 평석을 해보겠습니다. 각 1심은 포스코와 사내 협력 업체들의 관계를 도급으로 판단했고 또 각 항소심, 각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파견 관계로 보았습니다. 요건 사실이 동일하고 또 판단의 근거로 삼은 법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그 MES, 즉 전산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업무상 지시인지 여부, 거기에 대한 판단의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MES 전산관리 시스템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는 MES를 통해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또 원고들은 MES를 통해서 그 전달된 그 작업 순서 및 작업 대상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작업 정보 전달이 아니다. 즉, 이 피고 포스코가 협력업체들에게 맡길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뭐 단순히 그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이 MES를 통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나 원고들이 다소의 재량권, 즉 뭐 작업 순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 작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각 협력업체나 원고들의 재량권 여부와 관계없이 MES 정보를 이 포스코의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1심 법원은 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과 달리 요 피고가 포스코가 MES를 통해서 제공한 뭐 작업 표준서, 작업 사양서 이런 것은 단순히 공장 업무나 제품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MES를 단순한 작업 정보 전달 시스템으로 본 거죠. 따라서 그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단위 편성된 MES 정보 사이에서 어떤 업무를 먼저 처리할 것인지, 작업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제공하는 MES 정보를 이 원청의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MES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인가? 제가 이제 판례들을 쭉 찾아보았는데, MES가 제조업에서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각 사업체마다 이 MES의 성격이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2019년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그 사안에서는 단순한 장비 관리 사이트다. 그래서 종전에 작업 과정을 전산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무슨 사용자에 의한 지시나 통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판결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하급심 판결이기는 합니다만 그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결에서 보면은 이 사건에서는 이 MES 입력은 요 사업장의 어떤 특별한 업무, 그러니까 이 업무 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또 정량 평가가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예정대로 작업이 잘 수행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업무 수행의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 증빙 자료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우리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다음 2019년 역시 광주고법 판결에 보면은 또 여기에서는 이 사건의 이 사업장의 MES는 전산관리 시스템은 뭐 단순히 도급 업무를 발주하고 또 일의 결과에 대한 검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뭐 PDA 단말기와 같은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측면의 기능이 이제 강화된 시스템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판결마다 그 사업장의 MES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달리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와 같이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전산관리 시스템의 활용 범위와 실태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법원에서 각 사업장의 MES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즉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당해 사업장에서 MES 활용이 실제로 직접 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판결의 평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